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수면허 의사 나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포도막염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린이 포도막염도 상당히 많습니다. 눈이 충혈이 돼서 안과에 갔더니 이제 포도막염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들은 시력이 떨어져도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안과에서 치료를 하는데 뭐 스테로이드를 쓴다 그러지 재발해서 잘 안 낫는다 그러지 그 다음에 뭐 독한 면역 억제제를 쓴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한의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테로이드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약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다른 이름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부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콩팥에 위에 모자처럼 붙은 요것이 이제 부신인데 이 부신의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테로이드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의사들이 이렇게 좋은 약이 있나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꿈과 같은 약, 드리밍 드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쓰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스테로이드 그러면 뭐 깜짝 놀래죠. 그런 약을 쓰나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심각한 약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약이기도 합니다. 아주 적절히 사용하면 아주 좋은 약이죠. 그런데 이제 눈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쓸 경우에 반드시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녹내장은 이제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병인데 역시 실명하는 중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MTX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는 거죠. 면역 억제제는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은 물론 좋지만 그걸 빼면은 그 스테로이드보다 훨씬 강력한 약입니다. 아주 독한 약이죠. 면역이 억제되면 골수의 기능이 억제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골수를 오래 써야 되는데 조기에 너무 억제되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부작용은 나중에 일이고 당장 이제 눈의 실명을 막아야 되니까 일단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 거죠. 포도막염 치료에서 혈액순환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이제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리는데 스테로이드는 특히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스테로이드하고 면역 억제제를 비교해 보면 스테로이드는 면역력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건 똑같은데 오히려 더 세죠. 그런데 골수의 기능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부작용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걸 쓸까? 처음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썼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한다 이러는 거죠. 최근에 이제 치료하던 아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운동을 하라고 그랬더니 운동하면 눈이 새빨개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거의 치료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상관없으니 아니 상관없다기보다는 아주 좋은 일이니까 운동을 계속 시켜라. 그랬더니 이제 아이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불안해했죠. 불안해하면서도 운동을 계속 시켰는데 결국 이제 충혈되는 게 점점 줄어들어갖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운동을 해도 빨갛게 충혈되지 않도록 이렇게 됐죠. 모든 세포는 혈액 공급을 받아야 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회복이 되고. 그런데 충혈이 된다는 것은 혈액을 공급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뭐 큰일 나는 거죠. 나쁜 거죠. 회복이 안 되고 그런 거죠. 포도막염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눈이 이제 나쁜 애들이 많아서 눈이 나쁜 애들을 데리고 산에 가면 산에 가는 초입에서 눈이 따갑다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눈이 피로해서 혈액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혈액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려올 때쯤 되면 눈이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혈액 공급을 가지고 눈이 이제 많이 회복을 한 거죠. 피로를. 그래서 이제 눈이 시원해진 거죠. 포도막염은 이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니까 혈액 공급이 더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혈이 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학생은 왜 이제 운동에도 충혈이 되지 않냐? 거의 다 낫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혈액 공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혈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치가 된 거죠. 몸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건강해져서 이제 그렇게까지 충혈되면서까지 혈액 공급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들 다 운동해도 충혈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이다 이런 거죠.
포도막염 치료할 때 충혈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고. 충혈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거 눈이 혈액 공급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충혈이 됐을 때는 살펴는 보지만 너무 그 자체만 억제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염증은 회복 반응이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서 염증이 없어져야지. 염증이 억제해서 염증이 일어날 수 없어서 염증이 없는 거는 반드시 재발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포도막염 치료에서 생체 활성을 높이는 치료, 즉 한의학적 치료가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눈을 아껴야 되고요. 게임 같은 거, 스마트폰, 뭐 컴퓨터, TV 그런 건 많이 피해야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훨씬 더 많이 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운동과 88기공, 전에 알 88기공하고 휴식, 그리고 한약으로 이제 포도막염은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어린아이 포도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